자, 제가 네. 준비했던 컨텐츠 이제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2025 시즌 이제 개막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판정이 무엇이 바뀌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면은 게임을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현직 심판이 얘기하는 딱 요목요목 하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으면 이제 2번 화낼 걸 1번 화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볼만차를 들었어. 저거는 PK 맞아.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큰 차트를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이거 가장 논란이 많죠. 핸드볼. 핸드볼이 많은 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일단은 핸드볼에 대한 이제 플레이 동작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추세가 축구를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언더스탠 풋볼 그걸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선수들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뭐 플레이가 정말로 이게 플레이를 하기 위한 동작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볼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정말로 확장을 하기 위한 부자연스러운 동작인 건지 아니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게 신체가 그러잖아요.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니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의 팀 동료에 의해서 맞고 또 굴절이 돼서 손에 맞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내 몸에 맞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정당성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올해는 가장 핸드볼을 판단할 때 중점적일 것 같고. 근데 어렵잖아요, 그게. 정당성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축구는 주관적인 판정들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객관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강사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 라운드 끝나고 매 라운드 이슈된 장면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말 통일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올 시즌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같은 심판이 매 경기를 보면 일관성이 있겠지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기준이.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영상을 뭐 이렇게 한번 보고 저희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팍타코르와 트랙토로의 경기인데요. 네. 이 공격 상황에서 슈팅을 때린 볼이 수비 손에 맞았습니다. 네. 골문 앞에 있는 수비 손에 맞았는데 이게 과연 PK인지 아니면 이게 또 징계를 줘야 되는지. 그렇죠. 네. 우리 답을 모르니까 이거는 의도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골대로 가니까? 어떻게 만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모르고 맞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의도 갖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의도를 가지고 이제 손에 내 몸을 확장시켜서 손에 맞는 장면인데 팔을 벌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 규칙이 개정이 되는 게 원래는 7월 정도에 개정이 돼요. 그렇죠. 유럽 시즌에 맞춰서. 유럽 시즌에 맞춰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한 해 늦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징계 조치인 거죠. 손에 맞은 건 누구나 다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이 선수한테 수비수한테 PK를 부여하면서 징계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카드를 이중 징계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골로 연결되는 슈팅 장면에서의 핸드볼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퇴장이었잖아요. 경고였죠. 경고. 징계 조치 경고를 줬었는데 왜냐면 뒤에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게 추가적인 움직임을 갖기 위한 손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유망한 공격으로 인해서 PK를 주고 한 단계 낮춰서 경고를 부여하지 않죠. 이게 이제 중요화되는 거죠. 왜냐면 이해 경고도 있고 이해 경고 퇴장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 조치들이 중요하죠. 이게 골대로 날아가서 뭐 그렇죠. PK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플레이 페널티 안에서의 이제 플레이 도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유망한 공격이었으나 페널티 밖에서는 경고를 부여했겠죠. 안에서는 PK라는 큰 벌을 줬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서 저희가 PK로만 주지만 만약에 볼의 도전이 아닌 뭐 상대한테 일부러 도전하는 것들 있잖아요. 잡는거나 뭐 미는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징계 감면이 안 되는 거죠. 감면 안 되고. 그럼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PK도 주고 경고도 줬지만 이제는 PK는 맞지만 경고는 안 주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아마도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우디 리그 경기 같습니다. 측면에서 스로인을 던졌고
문전 앞에서 이제 또 슈팅을 하는데 이거는 매우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슈팅이 골키퍼 지나서 골문으로 가는데 수비수가 약간 고의로 손으로 막은 것처럼. 이건 퇴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이제 PK와 퇴장을 다 줬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똑같습니다. PK의 레드 카드 이유는 거의 비슷한 장면이지만 앞에 수비수가 핸드볼 했을 때 뒤에 골키퍼가 서 있었죠. 막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오히려 골키퍼가 와서 도전을 하고 이 선수가 핸드볼 안 했다면 이거는 그냥 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백한 득점 뒤에 저지로 해서 주시하는 거죠. 루이스 수아레스가 생각나는 그런 핸드볼이었습니다. 완전 막았어요. 골키퍼처럼. 그렇죠. 골키퍼 하면 잘하겠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블럭을 하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이게 강하게 슈팅이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장시켜서 막는 부분이 맞아진 부분이죠. 근데 너무 이게 이제 신체의 광범위하게 벌리기 위한 손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PK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언더스탠딩 풋볼로 생각하면 그렇죠. 이건 당연히 PK 주고 당연히 퇴장 줘야 되는 장면 누가 봐도 느껴져서. 그치, 다음 영상 한번. 다음 영상 이거는 K리그 영상이거든요. 태클도 똑같습니다. 태클에서 팔이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땅의 지품이라면은 그건 모르겠으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슬라이딩의 동작으로 몸을 확장시키기 위한 팔의 벌림이라면 이건 PK가 부여되는 거죠. PK 부여되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심판 훈련할 때 다 그 시뮬레이션을 해요? 실제로 누가 테스트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보통 진행을 하고 이제 교육장에서 밖에 나가서는 이제 이 동작을 만들기 힘드니까 교육장에서 이제 앞에서 이런 넘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영상을 딱 틀어줘요. 핸드볼 상황에 대해서. 그럼 심판이 100명 있다고 쳐요, 주심이. 그리고 답을 적어내라. Yes or no. 그러면 갈려요? 갈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스스로 거의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퍼센티지만 딱 띄워줘도 이게 이미 생각 자체가 이제 정립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80 몇 프로 PK니까 그럼 이제 나도 PK 줘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기준을 잡는 걸 수 있겠네요. 예전에 연맹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심판이랑 같이 뭐 토이 비슷하게 영상 틀어놓고 한 적 있었어요. 그때도 답이 다 달랐었어. 맞아요. 일반 팬들 모셔놓고 해도 진짜 반반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핸드볼이.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하게끔 저희가 전달이 되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해주면은 좀 더 경기를 보시는데 재밌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프로팀 감독이면 이걸 딱 가이드라인 받아도 잘 이해는 못할 것 같긴 해. 감독의 입장에서. 그죠? 그렇죠. 되도록 팔에 맞추지 말고는 뭐를 얘기해줘야 될까? 그렇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의 심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동계훈련을 준비를 했고 올해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여기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에 항의보다는 일단은 좀 기다려다오. 왜냐면 저희 또 뭐 VR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냥 라이브로 해서 판정을 못 내렸지만 VR을 보면서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뭐 99.9%니까 그렇게 해서 내리겠다. 근데 지금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선수들이 달려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핸드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핸드볼 아니에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럴 때에 선수들도 좀 진정해주고 지도자들도 좀 진정해주고 왜냐면 선수와 지도자들 임원진들이 방방 뜨면 밖에 있는 팬들은 더 방방 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좀 빠르게 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의 장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거의 핸드볼이랑 페널티 파울이 90%예요, 90%. 이거는 이제 카메룬과 브라질의 경기. 브라질이 공격하고 있고요. 박스 안에서 이제 아니야 이거는 상대의 태클에 걸려 넘어집니다. 브라질 선수가.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시면 공을 건드리고 나서 이제 선수를 이제 쓰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하는
축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플레이의 태클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볼의 도전인 건지 네. 도전하면서의 신체의 접촉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볼의 도전이 아닌 상태에서 늦었지만 담그려고 하는 건지 위해서 걸기 위해서 도전한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페널티 에어리 부분에서의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 저도 지금 VR을 하면서 겪어보지만 선수들이 이제 VR을 하면서 의도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얻기 위한 의도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저희가 스몰 컨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 그렇죠. 네. 네, 시뮬레이션의 동작에 이제 스몰 컨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홀딩을 살짝 잡았는데 넘어지는 선수들도 있고, 살짝 밀었는데 넘어진 선수도 있고, 살짝 걸렸는데 넘어진 선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이제는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 에어리에서의 이제 중요 사항들 보겠다는 그 가드라인을 이제 구단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헐리우드 가서 해라. 그렇죠. 네, 경기장에서는 우리가 다 보고 있다. 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접촉으로 인해서 좀 넘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조치들을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조치들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던진 거죠. 이제 그쵸. 구단에. 핸드볼이랑 우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 매의 눈으로 보겠다. 그렇죠. 그게 하이라인이죠. 네. 경고를 주겠다는 뜻인가요? 뭐 시뮬레이션이라면 가감없이 이제 경고를 줘야 될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컨택이 있지만 파울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미 플레이가 전개돼 버리고 난 뒤에 접촉들이나 볼과의 동시 접촉으로 인해서 이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팬들이 정확히 아셔야겠다. 이제 막 커뮤니티 가면 바로 짜러 올라오잖아요. 야, 이게 닿잖아. 그런데 그게 스몰 컨택이었다고 하면 안 주겠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은 명시하시고 보시면 이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그 판정들에 대해서는 더 강한 것들도 넘어가는 경우들은 우리나라 팬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하고 가야 선수들도 더 경기에 이게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하겠다 정도로 생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네. 이게 이제 플라멩고와 아릴라의 경기 아마 그런 걸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릴라 공격 상황에서 골문 앞에서 이제 몸에 걸려서 넘어지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요. 일단 찍었습니다. 일단 PK 찍었습니다. 네. 느린 동작을 한번 봐야겠네요. 레이저 쓰고 난리 났네. 네, 주심 얼굴에 지금 레이저 맞고 있고요. 주심이 그런 직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심입니까, PK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요? 어깨를 수비가 먼저 넣었는데 어깨 넣고 다리도 넣긴 했어. 근데 이게 나는 PK 같아요. PK 같아. 일단 골키퍼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사정거리 안에. 근데 공을 수비수가 안 건드렸기 때문에 PK 아닐까? 보시죠, 끝까지. 같은 장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근데 공격수의 방향이 골문이 아니고 저 엔드라인 쪽으로 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려 사항들을 이제 잘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 볼의 소유는 누구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골키퍼가 그 앞에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있고. 그리고 이게 플레이의 서로의 경합 상황에서의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볼이 좀 더 뻗어나와서 공격수 앞에 있는 소유권이라면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파울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당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VR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이게 순간적으로 그걸 다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규칙은 그냥 규칙이 이게 딱 정해져 있고 이 규칙 안에서 핸드볼을 따졌을 때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독소라고 얘기하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을 경우에 고려 사항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 볼의 스피드가 얼마나 빨랐으며 소유를 컨트롤할 수 있었으며 플레이가 전개 방향 골대 쪽으로 연결돼 있는지 수비자 위치 숫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저희가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판정을 했을 때에 이게 정말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누가 더 소유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소유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까 수비수가 약간의 몸으로 터치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밀었잖아요, 다리 걸었잖아요로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네요. 지금 이제 그렇죠. 그죠. 네. 약간은 밀었더라도 그렇죠. 그 의도 같은 걸 봤을 때. 네. 왜냐면 저희 축구는 이제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밀었냐, 많이 밀었냐에 따라서 판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팬들은 이제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바로 파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팀은 커 보이지. 우리 팀이야. 발이 이렇게 딱 스치면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게 헐리우드인지 파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 편에는 좀 유리한 판정 내리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통일성을 맞춰서 잘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저희의 이제 숙제고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뀐 규칙 부분이죠. 페널티킥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 페널티킥은 이제 키커가 찰 때 박스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시 찼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규칙이 있었죠. 그럼 밟았냐 안 밟았냐 가지고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네가 먼저 넘어갔잖아 다시 차 이런 게 우기기도 했었는데 이제 우기면 안 됩니다. 이제 달라진 규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먼저 들어왔지만 이게 이 킥을 했을 때에 골키퍼한테 방해를 줬는지 아니면은 이제 안 들어갔고 이 공이 골키퍼를 맞거나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을 때에 수비수가 잡으려고 했을 때 방해를 줬는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이게 파울이다 아니다로 이제 결정이 돼서 미테이크다 아니면은 간접 프리킥이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파울을 범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다시 리테이크를 하는 경우가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영상 같은 경우 사우디 리그인데 이제 키커가 킥을 차는 순간에 공격자가 먼저 들어옵니다. 박스 안에. 근데 이게 예전에는 리테이크였지만 이제는 골로 인정된다. 조금 먼저 들어왔더라도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비수가 들어왔어도 이게 정말로 이제 그 골이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골이 안 들어가고 난 뒤에 뭐 골키퍼나 골포스트가 맞거나 수비수가 이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공격수가 이제 제2선에 들어온 상황을 막았을 경우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이해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임팩트 있게 관여가 돼야 된다. 이건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피파에서 바꾼 이 의도가 이제 VR을 하면서 이제 안 잡아낼 수 없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정확하게 VR은 정확하게 하기 위함인데 보통 이제 영상에서도 보다 보면은 들어온 경우들이 태반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잡을 수 없어. 맞아. 공격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VR 하면서 페널티킥 제일 그랬던 게 분명히 막아서 좋아했는데 또 다시 차. 한 발 떼고 있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무조건 잡히잖아요 VR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는 더 집중적으로 봐야죠. 누가 먼저 들어왔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뭐 공격수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 수비수가 들어와 있는지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그 임팩트 있게 파울을 범하지 않았는지 그거 보고 이제 전달해야 돼요. 고려 사항 많았지만 어쨌든 팬 여러분들 누가 들어갔다고 이거 다시 쳐야 되는데 오심이 그건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들어갔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리테이크가 될 수도 있고 득점 인정될 수도 있다. 이것도 아주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VR이 됐다고 해서 막 딱딱해지고 기계 같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직 그죠? 그렇죠. 아직도 인간미가 좀 있네요.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쉽게 그냥 들어온 것만으로 아니다.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골키퍼. 골키퍼는 항상 킥이 볼이 움직이기 이전에 골라인 위에 맞습니다. 발이 있어야 되죠. 두 발 다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 발만? 한 발만? 한 발은 꼭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이제 K리그 심판 같은데 K리그 골키퍼 같은데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이 두 개 뒤를 빠졌다가 앞으로 갔다가 골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골키퍼들도 많아요. 왜냐면 나오는 탄력에 막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허용이 안 되고 서 있어야 된다.
이제 서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냥 거기서 점프 뛰는 거는 괜찮겠죠. 네, 그 라인 위에서. 라인 위에서. 이거 골키퍼도 예전에 그 습관이 있을 텐데. 그렇죠. 맞추기가 좀 어렵긴 하겠다. 점점.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VR로 잡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먼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요거 때문에 리테이크하는 게 많아요, 그죠?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골키퍼가 먼저 떴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골키퍼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리테이크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나왔을 때에 정확하게 이제 이게 영향이 있는지 키커가 아예 저기 아예 그 홈런볼을 차버렸어. 네. 근데 그거는 영향을 줘서 홈런볼을 찬 게 아니고 아예 차버렸는데 그걸 다시 리테이크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쵸. 무조건은 아니구나. 진짜로? 그죠. 골키퍼가 나왔지만 완전히 뭐 우리가 뭐 덩볼이라 하죠. 그렇게 차버린 경우 존 테리. 굳이 이 골키퍼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방해라고 볼 수는 누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몰랐어요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또 혹시나 먼저 나왔다고 해서 또 야 나왔는데 왜 다시 안 차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심판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다 규정을 다 숙지를 하고 가야 되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유도리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규정이잖아요, 그죠? 규정이 가장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지. 이 규칙서 안에 규칙을 어기는 게 가장 제일 큰 심판으로서는 그거고 그 안에서의 가드라인인 거죠. 운영. 매니지먼트는 해야지만 초등학교 선수와 프로 선수와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규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힘의 강도 차이, 스피드의 차이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운영이 좀씩 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 심판이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들어 농구는 뭐 3초 구체적이잖아. 뭐 3발 뭐 이런 게 뭐 라인도 뭐 여기 딱 걸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축구는 그런 게 다 상황 조금씩 그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과정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장성 반칙. 또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 퇴장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퇴장성 반칙이 이제는 올해는 더 강화가 되는 거는 그 공격수들 특히 이제 외국 용병들이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용병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아니 이거는 팬들이 되게 자주 커뮤니티 하는 말인데 우리는 뚝배기형 공격수한테 너무 그렇죠. 걔들이 온갖 몸싸움에 시달려도 버티고 있으니까 잘 안 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올해는 그거를 적용하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심한 반칙 플레이로 인해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은 퇴장시키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 접촉은 없었지만 잔인하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는 저기 포항하고 예전에 그 작년에 서울 경기에 이승준 선수인가? 네 맞아요. 신강 선수하고 태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차없이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서 두 발로 태클을 하고 해서 만약에 신강 선수가 그걸 피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제 부상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감 없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엘보도 어쩔 때는 봤을 때 괜찮고 어쩔 때는 또 이 진행 과정이라고 보고 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포인트. 접촉 부위가 어디 맞았냐?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로 뭐 얼굴이나 급소 부위나 이런 데는 정말 안전을 생명적인 그거를 위태롭게 하는 부위라고 했을 때는 가감 없이 그걸 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뭐 신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참작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게 고려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리버풀의 수비수가 이제 그 토트넘 공격수 여기 좀을 가격했거든요. 턱 아래 부위 같은데 요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거기는 경고도 안 줬어요 일단. 그거는 K리그에서 있으면 그것도 경고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그 특히 엘보는 어려운 게 이 선수 중에 도약하면서 팔을 휘둘면서 도약하는 선수가 있어요. 있죠. 해야 할 의도가 아니고 그럴 때 사실 좀 억울하다고 팬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는 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좀 가격 부위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또 힘이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 세게 했냐 뭐 이런 것도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야 결국 저희의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신기 조치를 막 내리자기보다는
완만한 경기를 위함인 거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게 팬들도 선수를 보호하고 완만한 경기와 재미난 다이나믹 같은 경기를 위해서 저희가 규칙을 적용시키는 거지 저희의 뭐 권위를 위해서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퇴장서 반칙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지켜볼 것이고 특히 외국인 공격수 지금 뭐 스스로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누군가요? T씨인가요? 아니면 구씨인가? 많은 용병 선수들이 많은 용병 선수들이. 근데 감독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네네. 심판 우리 쟤 죽어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드라인을 뭐 심판 쪽에서만 만든다기보다는 여러 작년에 있었던 그런 맞아.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제 저희가 규칙을 또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양방향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심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더 재밌는 경기를 위함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좀 적용된 사례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체 절차. 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그 교체를 할 때에 들어가는 선수는 당연히 중앙으로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나오는 선수는 가까운 근처에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첫 시행했을 때는 좀 이게 잘 이루어졌었는데 점점 갈수록 선수들이 이제 지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이제 딜레이되고 또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구두로만 끝나지 않겠다. 나가는 것 때문에 경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교체되어 나간 선수들한테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도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이기는 선수들이 늦게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극하잖아요. 팬들도 자극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부상 선수를 가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난 요거 세게 줘야 된다고 봐. 이거 엄청 지루하게 만들어요. 경기를. 누워서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역습 맞고 있으면 뛰어가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나 죽어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징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경기의 흐름상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저희 이번 가드라인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교체된 선수 경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심이 그 근방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 부심이 근처에 있는 부심인들이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심이나 부심이 보고 그 근방에 있는 쪽으로 빠르게 좀 나가게끔 제가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선수는 다 알고 있어요. 그치. 알고 있는데 굳이 절로 나가려고 그래, 그죠?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징계 조치를 주는 게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하고 가겠다. 요건 가이드를 줬으니까 다들 조심하셔야겠네요. 진짜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돼야 돼요. 특히 초반에는 그런 경우들이 더 세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초반에 혹시 이걸로 혹시 피해보는 팀이 있을 수 있으니 다들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도 좀 알아주시면 왜 경고야 이러지 말고 이게 스피디한 경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때 나갈 때 경고 있던 선수가 나가다가 그거 받으면 퇴장인 거죠? 이해 경고면 퇴장이죠. 그렇죠. 그럼 교체 선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죠. 큰일 났다 이제. 그럼 라커룸에서 어떻게 그러고 만약에 경기 접어. 야 임마. 이 영상이 이제 그 나가야 되지만 부상으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웨일스와 슬로바키아 경기. 지금 웨일스 쪽에서 교체. 라이언 긱스가 보입니다. 긱스 형이 지금 경고 주네요. 절로 나갔어요. 지금 일로 와.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딜레이 좀 했겠죠. 넘어지고 그다음에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없이 경고 쪽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항의 안 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운명을 알고 있네요. 경고받을 운명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심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되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부상자가 생겼을 때에 경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정말로 공격적이거나 골과 연결된다면 놔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선수들이 공을 밖으로 걷어내는 상황이 생기면 더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교체해서 부상자를 내보내고 차라리 드롭볼을 주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거의 한 1분에서 2분 잡아본 거니까.
난 K리그가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같기도 해요. 예, 이런 게 딜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리그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플레이 재개 지원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경고를 주는 이유가 K리그에 더 재미있고 더 빠른 이제 경기 때문인 거지. 네. 절대로 감정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다. 얼마나 지금 피해의식이 많으시면 뒷마디마다 요거 알아주셨으면 이런 겁니다. 다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K리그 영상 볼 때 약간 위축돼. 조심스럽죠. 혹시라도 이제 팀명 얘기하면 또 논란될까봐. 네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면 VAR 시간도 조금 줄였으면은 때때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많지만. 진짜요? 근데 7, 2분, 8분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기계의 결함 아닐까요? 기계 결함이 뭐 있었다고는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화질이 좀 뽀얗다든지. 그때 모니터가 뭐 꺼진 경우도 있었고 했던 것 같은데 광주에서. 그렇죠. 광주 건이 컸었죠. 근데 그런 게 조금 줄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VAR의 신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바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힘은 없습니다. 자, 다음번 볼까요? 네. 기술 지역 팀 인원. 이것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초반에 그 감독님들한테 대기심 보러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거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술 지역에서의 그 지도자 선생님들이 규칙이 한 명이 나와서 지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벤치에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담으로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너무 심판들이 딱딱하다. 냉철하게 해버리니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하되 규칙은 정확히 적용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지도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는 유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했고. 그렇지만 이제 어긋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감없이 뭐 경고할 수 있고 퇴장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 뭐 징벌보다는 좀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죠. 좀 부드럽게 가자는 의미가 좀 더 많으니까요. 근데 가끔에 보면은 경기 중에 갑자기 막 퇴장당한 경우가 있어요. 벤치에서. 그렇죠. 선수도 갑자기 퇴장당한 경우가 있고. 그렇죠.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의 마음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게 이제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 번 이제 이게 그냥 넘겨주면 두 번, 세 번이 계속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핑계거리는 아닌 핑계거리를 꼭 대십니다. 아까는 안 그랬잖아. 앞전 경기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규칙대로 하는 거야, 그죠? 그렇죠. 제일 좋은 게 그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더 규칙대로 가지 않나.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좀 왜 그런지 누가 딱 정확하게 그랬는지 사실 중계에 볼 때 감독이 퇴장인 줄 알았는데 코치가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러거든요. 그냥 전광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막 가끔. 저희도 현장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기사 쓰다가 누가 퇴장 당했대? 막 이렇게 물어보는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어디 미국 축구가 지금 그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마이크 잡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리그에서는 하는 거는 지금 못 봤고, 이제 그 피파에서 피파 대회는 직접적으로 이제 어떠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거나 VAR을 하게 되면 이제 방송을 하게 되죠. 그 너무 봤어요. 설명하는 거 봤어요. 갑자기 조용해져. 이 선수는 이러이러해서 퇴장을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딱 하는데 오. 그건 K리그는 아직은 도입 안 하겠죠?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K리그 흥행이 되면 심판비도 오르고 그것도 설치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입된 규정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달라지는 거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그 리즌탕의 교체의 부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죠. 그건 이제 저희 심판들이 뭐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있는 그 닥터들 판단을 해서 아마 교체가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교체 용지가 좀 틀릴 거라고 하나 늘어나는군요. 하나 늘어난 교체 용지가 아마 색깔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닥터가
붙은다. 이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마 그렇게끔 저희도 알고 있고 아마 이번 이제 리그가 들어가서 경기장에 가면 좀 더 저희가 더 딥하게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주장 전용 구역은 VR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항의들이나 이런 것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달을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항의해라 이런 것들이겠죠. 주장으로서의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느 정도 소통의 그거를 예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주장의 몫은 그냥 본인이 어디 나와서 저희 심판들한테 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팀을 관리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우후죽순 선수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지 않나. 이 부분도 이제 도입 이전 부분이어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리가 되면 뭐 기사화가 되거나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방송을 딱 하고 났는데 느낀 부분은 심판들 참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랑 특히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피드백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현장이 이런 의견이 있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규칙이지만 규칙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뭐 가이드라인이니까 이 딱 영상 봤는데 규칙 달라진 거 많이 없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규칙이 그렇게 여러분 매 시즌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축구가 매 시즌마다 확확 바뀌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조금씩 바꾸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PK나 이런 건 좀 바뀌지만 전적인 가이드라인은 지난 시즌이랑 최근 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좀 더 K리그가 잘 되기 위해서 운영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중에 세부적인 달라짐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은 일단 핸드볼 그리고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상황 그리고 또 뭐 있죠? 페널티킥. 그리고 이제 퇴장성 반칙. 그런 거를 이제 유심히 이제 심판들이 볼 거기 때문에 각 팀들은 좀 유념을 해서 경기를 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심판을 대표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일단 2025년이 매우 기대가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K리그가 많이 흥행이 되고 있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그 기대만큼의 심판들도 동계훈련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실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경기의 일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올해도 심판들이 나왔을 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분들도 너무 욕하시지 마시고 한번 좀 어루만져 주시고 한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꿀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